네, 안녕하세요. 카카오 추천팀의 김성진입니다. 이번 세션 주제는 개인화 컨텐츠 푸시, 고도화 후기고요. 이 푸시라는 게 유저한테 이제 뭔가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이제 컨텐츠가 붙으면 이제 컨텐츠를 보내줬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개인화다라는 거는 이제 개인별로 컨텐츠가 좀 다르게 나갔다. 이제 각각의 이제 입맛에 맞춰 다르게 나갔다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아마 이제 푸시 받아 보셨을 텐데 저희가 이거를 이제 고도화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용자 그 활성화를 하는 방향으로 고도화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푸시 전 과정을 자동화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오늘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순서는 맨 처음에 이제 용어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오늘 이야기의 개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좀 재밌게 들으실 수 있다. 그런 느낌의 대상 청중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풀려고 했던 문제 설명드리고 실제로 어떻게 풀었고 그리고 결과가 어땠고 그리고 이게 이제 저 혼자 한 과제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발표는 제가 하지만 그래서 이제 함께 해주신 감사한 분들 말씀드리고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용어인데요. 푸시라는 거는 이제 그 핸드폰으로 이제 딸랑딸랑 이제 알람 오는 건데요. 이제 문자도 푸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톡으로 친구가 메시지 보내도 푸시고 뉴스로 뭐 월드컵 뭐 축구 이번에 이겼다 막 이런 거 소식 날라와도 그런 것도 푸시고 네, 그렇게 이제 보실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의 주제는 컨텐츠를 푸시로 보내는 경우만 포커싱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컨텐츠라는 거는 뭐 뉴스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웹툰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추천해서 당신이 이런 거 좋아하실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보내주는 건데 그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컨텐츠 푸시라는 걸로 이제 뭘 했냐면요. 오늘의 이야기는 사실 이제 이 한 장으로 이제 표현이 가능한데 두 번째에 있는 저 비즈니스 프로블럼 저게 핵심입니다. 그 이제 어떤 비즈니스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푸시라는 매체랑 관련이 있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제 푸시는 그냥 하나의 수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푸시 외에 유저한테 뭔가를 보내는 상황이면 다 대입해 볼 수 있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를 저희가 이제 어떤 머신러닝 시스템을 잘 설계해서 그 문제를 실제로 풀어냈고 그거를 더 나아가서 저희가 서비스 다음 앱에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좀 되게 좋은 성과가 나왔는데요.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푸시 발송이나 그런 메커니즘 자체에 관심이 있는 분들, 그러니까 타겟팅을 어떻게 하고 뭐 발송량을 어떻게 찾고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도 재밌게 들으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떠한 비즈니스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머신러닝 시스템을 잘 설계해서 푸는 거 이런 거나 혹은 더 나아가서 서비스에 적용해서 성과를 내는 거 이런 것들에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포커싱은 이제 왼쪽에 있는 그 문제하고 설계예요. 그 이제 문제 이게 어떤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정의를 하고 그거를 풀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는 게 이제 포커스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알고리즘은 사실 오늘의 그 메인 대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시스템을 설계하면 각 그 부분별로 여기에는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했다. 그냥 그 정도로 이제 그 키워드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알고리즘 쪽은 이제 오늘은 뭐 자세한 내용은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제일 중요한 문제 이제 뭘 풀었나 말씀 좀 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처한 상황은 이제 푸시라는 매체를 이용해서 컨텐츠를 유저한테 보내는 그런 상황이라 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왜 보낼까? 그런 고민을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고민이긴 한데요. 이제 컨텐츠를 푸시로 보내는 경우는 많은 경우가 이제 유저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활성화라는 거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안 쓰는 분들이 이제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앱을 깔았는데 이제 한 1주, 2주 이렇게 앱을 안 쓰시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이분들이 예전에 류현진 관련 컨텐츠를 막 보셨어요. 그랬는데 이제 최근에 안 쓰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당신 류현진 컨텐츠 좋아했었잖아요. 그 류현진이 최근에 뭐 싸이 영상 레이스를 하는데 관련된 뭐 재밌는 이슈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만약에 푸시를 보내줘서 그 유저가 이거 재밌네. 그래 들어와서 보다가 이제 다음에 또 자발적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거. 이게 첫 번째 케이스의 활성화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미 쓰고 있는 분이 더 많이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들어오던 사람이 5번 들어오게 만든다거나 이제 이렇게 만드는 그런 세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 오늘 이야기는 이 중에서 첫 번째 이제 그
잘 안 쓰시는 분이 앱을 깔아놓고 잘 안 쓰시던 분이 쓰도록 만드는 거, 이거에 이제 더 초점을 맞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에 초점을 맞춘 이유는요, 사실 이 첫 번째 이 깔아놓고 안 쓰시는 분들은 이 유저하고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채널이 푸시 외에는 엄청 없어요. 되게 제한적이에요. 왜냐하면 아예 켜질 않으시니까. 그래서 그런 점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미 서비스를 쓰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 유저한테 이제 뭔가 접근할 수 있는 게 푸시 외에 다른 것도 있어요. 들어왔을 때 뭐 추천을 더 잘해준다든가 이런 것들로 이제 다른 옵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첫 번째 포커싱한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푸시라는 매체 자체가 리스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푸시를 보냈는데 너무 엉뚱하다거나 이제 좀 마음에 안 들거나 좀 그러면 유저들이 앱을 끄거나 앱을 삭제하거나 뭐 알림을 끄거나 이럴 수가 있죠. 그래서 푸시라는 매체를 되게 저희가 조심해서 썼는데요. 그래서 저희 오늘 이야기에선 활성화를 했다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케이스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간단한 예시를 제가 좀 들어볼게요. 이제 유저가 4명이 있어요. 그래서 맨 왼쪽 분은 이번 주에 한 3번 오셨어요. 두 번째 분은 이번 주에 1번 오셨어요. 세 번째 분은 이제 안 오신 지 한 일주일 된 거예요. 네 번째 분은 안 오신 지 한 2주가 된 거예요. 이랬을 때 저희가 용어를 하나 잡고 가면 활성화 상태다 라고 하면 이번 주에 한번 들어왔으면 활성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이번 주에 한번 오셨어요. 그럼 이제 활성화 상태인 거고요. 이분들은 이제 안 오신 지 이제 이번 주에 안 오셨죠? 그러면 이분들은 이제 비활성화 상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활성화 기간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냐? 이제 보면은 이제 비활성화 상태에 따라서 다음 주에 접속을 어떻게 하는지 그 패턴을 이제 데이터를 뽑아봤는데요. 이제 저희가 X축이 이제 비활성화 기간에 따라서 유저를 5개 그룹으로 나눈 거예요. 근데 보시면 맨 왼쪽이 이제 활성 그룹이고요. 거기서부터 뭐 이제 비활성 기간이 1주, 2주, 3에서 12주, 이제 그 이상 뭐 이렇게 바뀔 때 이제 다음 주에 몇 퍼센트나 그 중에 접속하나를 보시면 급격하게 이제 비활성 기간이 늘어날수록 떨어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활성 기간이 너무 커지면 이제 너무 멀리 가시는 거니까 그 전에 이 좋아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잘 보여드리고 잘 푸시로 이제 깨워드려서 활성 쪽으로 활성화 시켜서 이제 활성 유저 쪽으로 데리고 오는 그런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저희의 타겟은 이제 이분들이에요. 이제 비활성 상태인 분들이에요. 이분들을 활성화 시키는 게 이제 메인 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좀 어려운 게요. 이분들이 푸시를 클릭을 진짜 안 하세요. 그게 좀 당연한 얘기이기도 한데요. 저도 제가 잘 안 쓰는 서비스에서 알림이 왔다? 그러면은 저도 이제 반응률이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서비스나 이런 현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되게 자연스럽긴 한데요. 그럼 실제로 어떠냐 보면은 아까랑 똑같이 비활성 기간에 따라서 유저를 5개 그룹으로 나눴다고 했을 때 푸시 클릭률이 비활성 기간이 늘어날수록 떨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고요. 그래서 비활성 기간이 늘어날수록 이제 푸시 클릭률이 떨어지고 다시 이제 그분들을 만족시키기가 쉽지 않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정리하면 저희가 처한 상황은 이제 활성 유저군이 있는데 이분들은 이제 푸시 반응은 좋은데 반응을 잘 해주세요. 이분들은. 근데 이미 잘 쓰셔서 굳이 푸시를 보낼 필요가 없어요. 활성화 목적으로는요. 그리고 이분들은 활성화가 필요해요. 그리고 푸시 외에는 별로 접할 그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분들은 푸시의 반응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잘 풀어내야 됐는데요.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상황이고요. 모든 서비스가 대부분 이럴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우리는 이걸 뚫어내서 저분들을 이제 활성화 상태로 이제 만들어야 돼요. 그게 이제 어려운 거죠. 예.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제 가장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누구나 좋아할 콘텐츠를 보내주면 됩니다. 누구나 좋아할 콘텐츠라는 거는 제가 그냥 딱 떠오른 거 몇 가지를 썼는데요. 크게 이제 빅 이슈나 경사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경사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월드컵에서 막 그 4강에 갔다, 스페인 이겼다 이러면 이런 거 푸시 보내드리면 다 좋아하세요. 그러거나 뭐 컬링에서 뭐 잘했다 뭐 이런 거.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관심 가질 만한 거. 빅 이슈도 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내드리면 유저가 4명 있다고 쳤을 때요. 이런 거 누구나 좋아할 컨텐츠 보내드리면 다 좋아하세요. 그 밑에 보면 제가 따봉 표시를 해놨는데 그게 나 마음에 들었어. 이렇게 이제 실제로는 이제 푸시를 클릭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제 반응을 해주셨다고 이제 보면 되는데요. 실제로 푸시 클릭률도 확 뛰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차트에서 저기서 이제 회색이 이제 일반 컨텐츠를 보냈을 때 푸시 클릭률이고요. 그 노란색은 누구나 좋아할 컨텐츠를 보냈을 때 푸시 클릭률이에요. 그 보시면 이렇게 확 뛰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한 2.4배 정도 평균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대로 성과로 이어지는데요. 저희가 이제 푸시를 보냈을 때 성과가 있었다 라고 하는 거는 이제 주간 활성 유저 수에 기반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저기 영어로 써놓은 weekly active user라고도 하고 줄여서 WAU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주간 활성 유저라는 거는 이제 일주일에 이 앱을 한 번 이상 켠 사람의 숫자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것도 실제 데이터인데요. 제가 실제적인 수치나 날짜는 가리기 위해서 저렇게 이제 표시를 해놨고요. 이제 회색 바가 있는 데는 이제 누구나 좋아할 컨텐츠가 없어서 못 보낸 주고요. 저 노란색 박대가 이제 쫙 올라왔죠. 그 주가 이제 누구나 좋아할 컨텐츠를 전체 유저한테 딱 한 번 보냈을 때 WAU가 저만큼 확 뛰어요. 그래서 저 차이가 제가 이제 노란색 화살표로 해놨는데요. 저게 이제 보시면 저게 큰 건가? 이제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정말 큰 값이에요. 그래서 그 WAU 자체가 늘리기가 쉽지 않은 값이기 때문에 저렇게 크게 늘어났다는 거는 되게 서비스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그리고 저 크게 올라간 저 유저 중에 또 일부가 잔존을 하시거든요. 다음에 이제 또 놀러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점점 유저가 쌓여가고 이제 활성화를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또 만만치 않은 게 있는데요. 쉬운 게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이건 무슨 문제가 있냐면 누구나 좋아할 콘텐츠가 흔하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것도 자연스러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월드컵에서 4강을 맨날 가요. 맨날 가고 스페인도 맨날 이겨요. 이러면 우리가 스페인 이긴 건 이슈가 더 이상 아니에요. 오히려 스페인한테 지면 이거 왜 그랬어? 뭐 이제 그게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희소 가치가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저 빅 이슈에서 멀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가 자주 있지 않고 매주 있지도 않고 매달 있지도 않아요. 1년에 몇 번 없는 이슈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누구나 좋아할 콘텐츠가 이제 매주 생기지 않는 건 이제 알겠어요. 이건 자연스러운 이제 생리? 예,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도 우리는 그 누구나 좋아할 콘텐츠를 보냈을 때 나오는 그 주간 활성 유저 개선치, 이거를 매주 꾸준히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거 가능할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문제는 저희가 풀려고 했던 문제인데요. 이제 누구나 좋아할 컨텐츠에 보냈을 때 성과라는 건 이제 주간 활성 유저가 늘어난 그 수치만큼을 이제 내고 싶고, 그거를 맨 밑에 써놓은 것처럼 꾸준히 내고 싶은데, 이게 누구나 좋아할 컨텐츠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이 성과를 매주 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제 저희가 이걸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이걸 이제 고민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어떻게 풀었는지 이 문제를 말씀드릴 건데요. 결과를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저만큼을 저희가 달성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뭐 발표하는 걸 수도 있겠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떻게 풀었는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제 저희가 크게 전략하고 목표를 잡았고요. 전략이라는 건 이제 이런 식으로 싸우겠다, 이런 식으로 게임을 해보겠다, 그런 거고, 목표는 이런 식으로 게임을 해서 어디까지 가보겠다, 뭐 1등까지 가보겠다, 2등까지 가보겠다,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전략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가 풀려고 했던 문제를 리마인드 해보면 누구나 좋아할 컨텐츠가 이제 없는 건 알겠어요. 없더라도 이만큼의 성과를 매주 내고 싶다, 꾸준하게. 이제 이런 게 저희의 목표였고, 그래서 다시 아까 거 리마인드를 해보면 누구나 좋아하는 걸 보내면 다들 따봉을 해줘요. 다들 좋아해 주는데, 만약 일반 콘텐츠를 좋아하면 이것도 자연스러워요. 누구는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게 이렇게 밑으로 한 거는 난 그거 좀 별론데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전략은 이제 이거예요. 아까 여기서 2명은 좋아하셨죠. 그리고 왼쪽 2분은 좋아하셨는데, 그러면 이 컨텐츠를 왼쪽 2분한테는 이걸 보내주고, 싫어하셨던 오른쪽 2분한테는 다른 걸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이 좋아하실 만한 걸로, 그래서 이분들도 좋아할 만한 걸 보내주겠다, 이런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정리하면 개인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유저마다 좋아할 만한 거를 잘 찾아서 그런 컨텐츠를 보내드리겠다, 이런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목표, 그런 개인화 전략을 통해서 어떤 수치를 어떻게 달성할 거냐, 얼마나 달성할 거냐, 요 이야기를 드리면, 이제 저의 목표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좋아할 컨텐츠를 보냈을 때랑 같은 수준의 WAU, 그 주간 활성 유저 증가치를 달성하고 싶었어요. 이게 목표로 잡았고요. 이제 아까 보여드린 그 차트에서 저 화살표, 요 노란색 화살표, 저만큼을 달성을 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나 좋아하는 컨텐츠가 없더라도.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실험을 할 때 요거는 이제 누구나 좋아할 콘텐츠를 딱 한 번 보냈을 때, 일주일에 한 번 보냈을 때 증가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실험을 할 때도 실험 기간에 한정해서는 각 유저별로 다 다른 콘텐츠를 막 보내주긴 했지만 유저별로 받는 푸시는 딱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으로 저희가 통제를 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긴 한데 이 WAU를 직접 최적화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이제 아까 그 WAU를 최적화한다는 게 저희의 목표가 저 WAU 저 노란색 화살표인데요. 저걸 직접 최적화하기 어렵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뭐 어떤 머신러닝 모델을 이용해서 WAU 수치 자체를 뭔가 거기서 이제 로스를 가지고 학습을 하고 이거는 이제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용한 게 이제 대리 지표인데요. 저 대리 지표라는 거는 사실 제가 번역해서 만든 용어고 있는 용어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대신에 저 옆에 그 단어인 이제 저 프락시메트릭이라는 단어는 있는 단어인데요. 저 대리지표라는 게 뭐냐면 이제 대변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달성하고 싶은 아까 WAU 있죠? 얘는 직접 최적화가 어려우니까 얘를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대리할 수 있는 다른 매트릭을, 다른 지표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대리지표를 만약에 올렸을 때 우리가 이제 가장 이제 의도했던 그 목표 지표도 결국엔 오를 거다. 그렇게 이제 얘네가 두 개가 커플링 돼서 오른다. 그러면 대리지표를 잘 잡았다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대리지표를 잡았고 그거를 클릭률 개선치로 잡았습니다. 나중에 실제로 저희가 클릭률 개선치 목표치에 달성했을 때 WAU 증가치도 그만큼 저희가 의도한 만큼 따라왔다는 거를 저희가 확인을 했었고요. 이 클릭률 개선치는 제 밑에 정의를 좀 복잡하게 써놨는데요. 이제 푸시를 받은 유저들이 평소에 이제 푸시 반응률, 클릭률 대비해서 이번에 선택한 콘텐츠로 얼마나 개선됐냐 그건데요. 이건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그 차트인데요. 이제 회색이 일반 콘텐츠, 노란색이 누구나 좋아할 콘텐츠를 보냈을 때의 이제 푸시 클릭률 차이인데요. 그 차이가 2.4배 정도 늘어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누구나 좋아할 콘텐츠를 보냈을 때 유저들이 평소에 이제 아무거나 이제 랜덤하게 아무 콘텐츠나 보냈을 때 대비해서 2.4배 정도 더 푸시 클릭률이 개선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나 좋아할 콘텐츠의 푸시 클릭률 개선치는 2.4배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예시를 들면요. 그룹이 두 개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그룹 1은 평소 클릭률이 이제 20 정도 돼요. 그리고 그룹 2는 이제 평소 클릭률이 5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이거는 실제 값이 아니고 제가 예시를 위해 임시로 넣은 값이고 그러다 보니 이제 클릭률이란 게 사실은 퍼센트가 단위인데요. 그냥 그런 퍼센트 상관없이 그냥 양을 그냥 임시로 표현하기 위해 제가 퍼센트를 빼고 그냥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오른쪽 그룹은 클릭률이 더 낮잖아요. 5밖에 안 되고 왼쪽 그룹은 20이죠. 그러면 오른쪽 그룹이 좀 더 비활성화된 그룹이다 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상황에서 컨텐츠 A라는 걸 동일하게 두 그룹에 보내줬어요. 이랬는데 관측을 이제 푸시 클릭률이 얼마 나왔나 보니까 양쪽 그룹 다 15 정도가 나왔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클릭률 개선치는 그 평소에 왼쪽 그룹 같은 경우는 평소에 20 정도 반응해 주시는 분들한테 어떤 컨텐츠 A라는 걸 보내줬더니 15만큼밖에 반응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 15를 20으로 나눠서 0.75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반응하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걸 보낸 거예요. 오히려 잘못 보낸 케이스라고 볼 수 있고요. 오른쪽은 평소에 5만큼만 반응하시던 분들이 15를 반응하게 만드는 컨텐츠를 보낸 거니까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은 클릭률 개선치가 3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 그럼 이제 왼쪽 거는 잘 못한 거고 오른쪽 건 잘한 건 알겠어. 근데 저 클릭률 개선치가 어느 정도가 되도록 시스템을 만들면 되는 걸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됐는데요. 실제로 이 값이 되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클릭률 개선치의 목표를 잡아야 되는데 이 목표는 저희가 2.4배로 잡았어요. 아까 저 2.4배를 왜 잡았냐면 누구나 좋아할 콘텐츠를 보냈을 때 클릭률이 2.4배잖아요. 그래서 2.4배로 잡았는데 이게 이제 함축하는 의미가 뭐냐면 누구나 좋아할 콘텐츠를 모두한테 보내면 모두 다 좋아하는데 저희는 일반 콘텐츠밖에 없잖아요. 근데 일반 콘텐츠로 이제 클릭률 개선치 2.4배를 내겠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각 유저한테 개인화해서 보내는 그 푸시가 그 유저한테만큼은 스페인을 이겼다 축구에서 그 정도의 이제 누구나 좋아할 콘텐츠를 받았을 때만큼의 임팩트를 각 유저한테 개인화해서 주고 싶다. 그래서 그 정도의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컨텐츠를 각 유저별로 개인화해서 보내주겠다라는 전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제 목표가 클릭률 개선치 2.4니까 오른쪽 그룹은 3이었잖아요. 그러니까 2.4보다 컸으니까
이건 잘했어. 이렇게 보는 거고, 왼쪽 그룹은 이제 낮잖아요. 2.4보다. 아, 그러면 이건 잘못한 거야. 이렇게는 더 하면 안 돼. 이렇게 이제 판단했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왼쪽 그룹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왼쪽 그룹에는 또 다른 컨텐츠를 찾는 거예요. 이 그룹은 원래 이제 클릭률이 20이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2.4배를 늘리려면 클릭률이 48이 나오는 그런 컨텐츠를 찾아서 잘 보내주겠다. 라고 이제 작전을 이제 바꿔서 이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저희 전략은 개인화 전략, 유저별로 입맛에 맞는 걸 보내줘서 잘 해보겠다 그런 거고, 목표치는 클릭률 개선치 2.4배 달성이고, 인데 클릭률 개선치 2.4배라는 건 이제 개인별로 받는 컨텐츠가 비록 일반 컨텐츠지만 그 개인 유저는 이제 스페인 이긴 것만한 그만한 임팩트를 개인한테는 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의도했다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저 클릭률 개선치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리지표였지만, 실제로 저 대리지표를 저희가 잘 잡아놔서 나중에 저 2.4배를 저희가 달성했는데, 저걸 달성했을 때 그 주간 활성 유저가 늘어나는 수치가 이제 저희가 의도했던 만큼, 그 누구나 좋아하는 콘텐츠를 보냈을 때만큼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저 골을 달성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시스템 계략도인데요. 일단 이 시스템은 모든 과정이 자동화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딱 켜면은 이제 계속 알아서 돌아가면서 푸시를 엄청 많이 보내요. 이제 근데 많이 보낸다는 게 유저를 막 귀찮게 싫어 막 근데 계속 보낸 게 아니고, 이제 유저별로는 일주일에 실험 기간 동안에 딱 한 번씩만 받도록 보냈는데, 대신에 매 푸시 발송을 엄청 소량으로 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유저별로 다 다르게 타겟팅을 해가지고 소량 발송을 엄청 많이 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단계별로 하나씩 말씀드리면, 첫 번째 단계는 이제 컨텐츠 선정 단계인데요. 저희가 이제 자주 보내던 게 뉴스 컨텐츠였는데, 뉴스 컨텐츠는 이제 라이프 사이클이 한 3시간에서 4시간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안에 뭔가 얘가 이 컨텐츠가 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다 파악하고 이제 보내고 그런 거를 이제 다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컨텐츠가 새로 생성됐을 때 30분 동안 생긴 데이터, 뭐 예를 들면 이게 뭐 실시간 급상승 느낌이 좀 난다던가 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자동으로 파악해서 이 컨텐츠 한번 보내보자, 그런 거를 이제 판단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푸시 클릭률도 예측을 했어요. 저희가 이제 계속 보내다 보면 이제 본문하고 제목을 이제 그 모델링을 하면은 이제 대충 이제 얘 보냈을 때 클릭률이 저번에 한 몇 프로 나오더라, 이런 게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게 너무 낮으면 그냥 버렸어요. 얘는 좀 저번에 보내봤는데 좀 반응이 안 좋더라, 그럼 얘는 그냥 보내지 말자,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모듈이 있었고, 얘는 이제 로직은 이제 그레디언트 부스팅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일주일에 한 100건에서 200건 정도 컨텐츠가 선정됐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얘가 이제 푸시 카피도 정해줬는데요. 푸시 카피라는 게 푸시가 나갈 때 이제 알람이 딱 뜰 때 거기에 이제 그 멘트가 뜨잖아요. 뭐 어쩌고저쩌고 뜰 텐데 거기에 이제 어떤 멘트라는 게 좋을까? 그 푸시 클릭률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요것도 저희가 템플릿 기반으로 했고요. 이제 A/B 테스트를 통해서 가장 각 상황에 맞게 최적의 옵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컨텐츠가 선정됐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제 각 컨텐츠를 각 유저가 얼마나 좋아할지를 이제 수치화해서 예측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단계인데요. 자, 예를 하나 들면은 이제 위에 저 컨텐츠가 선정이 됐어요. 그리고 저거를 2명한테 보내는 시나리오라고 해볼게요. 그때 이제 우리 서비스에는 전체 유저가 4명만 있다, 이렇게 치면은 각 유저별로 그러니까 이제 이 각 유저가 이 컨텐츠를 좋아할 만한 그 수치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 노란색 숫자가 그 값인데요. 맨 왼쪽 유저는 저 컨텐츠를 좋아할 그 선호도가 한 30 정도 된다. 두 번째 유저는 뭐 5 정도 된다. 세 번째 유저는 70, 마지막은 85. 뭐 그렇게 이제 예측이 되면은 맨 오른쪽 유저가 제일 좋아하는 유저고, 그 세 번째 유저가 이제 두 번째로 좋아하는 유저인데요. 그랬을 때 발송량이 2개니까 이제 2명한테 보내야 되니까 가장 이제 선호도가 높게 예측되는 2명한테 저 컨텐츠를 보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저 선호도 예측 방식은 이제 알고리즘을 여러 가지를 사용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컨텐츠 베이스 방식을 사용했는데, 저희가 워낙 그 푸시라는 게 컨텐츠가 만들어지고 이제 빨리 판단해서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컨텐츠를 분석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런 방식을 좀 많이 사용했고, 기본적으로 이제 워드 인베딩 같은 거 이용해서 컨텐츠를 모델링하고, 유저가 봤던 컨텐츠를 이용해서 유저도 모델링하고, 그래서 뭐 보내야 되는 컨텐츠랑 뭐 유사한 그 성향을 갖는 유저를 뽑아내고, 그런 게 가능하겠죠. 그런 게 있고, 두 번째가 이제 CTR 프리딕션. 네, 저 CTR이라는 건 이제 클릭률을 얘기하고요. 저희가 뭐 저 방식은 광고에서도 많이 쓰는 건데, 저희가 이제
이런 느낌의 소재를, 컨텐츠를 이런 성향의 유저한테 보냈더니 클릭률이 얼마더라, 이런 거를 모델이 학습해서 그 예측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루컬라이크 방식인데요. 요거는 이제 가끔 그 각 컨텐츠가 선호가 확실한 유저를 뽑아내기 쉬운 경우가 있어요. 이랬을 때는 그 시드 유저를 뽑아낸 다음에 그 유저하고 성향이 비슷한 유저를 뽑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보내는 방식. 요게 이제 루컬라이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선호도 예측을 했다고 칠게요. 그래서 했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요. 이제 발송량을 선정하고 저 선호도 예측에 기반해서 요거는 몇 명 정도한테 보내야겠다. 발송량을 설정하고 실제로 발송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기서 보시면은 그 결과 분석 사이에 이제 피드백 루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전략이 뭐냐면 일단 조금만 보내봐요. 조금만 보내보고 나서 반응이 좋으면 조금 더 늘려서 보내고, 반응이 또 좋네? 그럼 또 늘려서 보내고, 이걸 반복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기대한 만큼 반응률이 안 나와요. 그럼 이 소재는 안 되겠다, 버려. 그리고 이제 다른 거 찾고,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제가 메커니즘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저 컨텐츠를 저 많은 유저들한테 이제 보낸 상황이라고 해볼게요. 그럴 때 이제 저희의 목표는 클릭률 개선치 2.4배죠. 그럼 저 오른쪽 그룹이 평소에 이제 평소 푸시 클릭률이 한 10 정도 된다고 할게요. 그러면 10 정도 반응하는 유저한테 2.4배만큼 더 클릭률을 끌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24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컨텐츠를 저 유저분한테 보냈는데 그 푸시 클릭률이 24가 나왔다. 그러면 이거 잘 골랐어. 이제 그렇게 판단한다. 보시면 되겠는데요. 근데 이 푸시라는 게 되게 시즌성이 강해요. 그래서 저희가 뭐 CTR을 클릭률을 예측한다거나 뭐 선호도가 되게 높게 나온다거나 하더라도 막상 보냈을 때, 까봤을 때 그 기대랑 좀 다를 때가 있어요. 좀 오차가 좀 큰 편이어서 저희가 실제로 이제 한 방에 저 유저들한테 다 보내진 않고 이 유저 중에서 조금만 샘플링을 해서 보냈어요. 근데 이제 랜덤으로 샘플링을 해서 이 유저분의 그 성향이 이제 무너지지 않게 랜덤으로 샘플링한 소수의 유저한테 먼저 보내요. 보내봤는데 예를 들어서 푸시 클릭률이 15 정도 나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유저분이 원래 그 푸시 클릭률이 한 10 정도 나오던 그룹이니까 15면 한 1.5배 정도 좋아지긴 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목표는 24잖아요. 그러면 이거 좀 잘한 건가? 이거 이제 좀 애매하죠? 그럼 이제 더 늘려서 보내봐야 될까? 이게 좀 애매할 텐데,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가 어떻게 해결했냐면 신뢰 구간 개념을 이용해서 해결했어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관측한 클릭률이 15더라. 요거는 사실은 이제 클릭률의 평균값이 15더라.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이제 평균을 계산하고 이제 저희가 표준 편차도 계산이 가능한데요. 표준 편차 계산하면 이제 신뢰 구간도 계산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노란색 바가 있죠? 저 바가 이제 99% 신뢰 구간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 99% 신뢰 구간이 의미하는 건 저 소수의 샘플링한 유저한테 소수의 샘플링한 유저군이 속하는 그 모수 집단, 그 큰 모수 집단의 클릭률이 저 신뢰 구간 안에 들어올 확률이 99%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치 클릭률 이제 24죠. 24가 저 신뢰 구간 안에 들어오면 이거는 좀 더 가볼만 하다, 가자. 그래서 이제 제발 발송량을 늘려서 가자. 그래서 이제 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배로 늘었어요. 유저가 이제 2배로 늘려서 보내봤는데, 2배로 늘리면 표준 편차가 작아지니까 이제 신뢰 구간이 작아지게 돼요. 그랬을 때 보니까 우리가 99% 신뢰 구간보다 그 상한 저 어퍼 바운드, 그거보다 저 목표치가 그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이제 더 보내도 가망이 없어.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이 컨텐츠는 더 이상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으로 돌아갔고요. 이제 신뢰 구간 계산 방식이 좀 궁금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써놨는데요. 이제 메인 컨셉은 이제 이항 분포에서 n이 충분히 커지면 얘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는 점을 저희가 활용했고요. 나머지는 좀 읽어보시면 되고 밑에 뭐 참고 자료 링크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이제 현실적인 이슈들도 많은데요. 이게 어려운 부분이 많았는데, 예를 들면 비활성 유저는 모델링이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선호도 예측을 할 때 그 유저 모델링이 필요한데요. 그 활성 유저들은 로그도 많고 그래서 행태 로그가 많아서 이제 모델링하기가 쉬운데, 비활성 유저들은 로그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모델링이 기본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처리나 이런 데서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그 푸시 피드백 수집 속도가 상당히 느려요. 근데 이제 서비스마다 다른데 이거는 좀 느릴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뉴스를 보내니까 저희가 걔네가 뉴스 라이프 사이클이 3, 4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재발송을 여러 번 하면서 얘가 정말 많이 보내도 되는 건지 그런 거를 빨리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근데 저 피드백 수집 속도는 느려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부분은 이제 아마 서비스마다 상황이 다를 거예요. 그 피드백 수집 뭐 파이프라인 구현 방식에 따라 다를 텐데 저런 거는 저희가 다 시뮬레이션을 해가면서 적정한 값이나 그 모델을 찾아서 이제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도 다 해결했고요. 그래서 목표를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컨텐츠 선정하고 선호도도 예측해서 재발송도 여러 번 이제 하고 안 되는 건 빨리 버려서 이제 목표했던 클릭률 개선치 2.4배를 달성했고요. 그 클릭률 개선치 저 대리지표 2.4배를 달성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누구나 좋아할 컨텐츠 보냈을 때만큼의 WAU 개선치 그만큼을 저희가 달성을 했습니다. 개인화 추천을 통해서 누구나 좋아할 컨텐츠가 없더라도 그런 목표가 나왔고요. 그래서 실제 서비스 적용한 결과는 어땠냐 보시면은 이제 리마인드 하면 목표는 이제 저 노란색 점선으로 있는 게 누구나 좋아할 콘텐츠를 보냈을 때 주간 활성 유저 증가치인데요. 저만큼을 매주 얹어주고 싶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실제로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실험 세팅은 어떻게 됐냐면 유저를 랜덤하게 버켓팅을 해서 A/B 테스트를 했고요. 그리고 유저별 발송 횟수는 주 1회로 제한했어요. 그 실험 기간에만 한정해서요. 왜냐하면 저희가 목표로 했던 WAU 개선치는 누구나 좋아할 콘텐츠를 일주일에 딱 한 번 보냈을 때 효과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유저별로는 다른 콘텐츠를 보내주지만 유저별로 받는 푸시는 딱 한 번 일주일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 누구나 좋아할 콘텐츠를 보냈을 때만큼의 WAU 증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실험한 거라 유저별로 한 번씩 보내는 걸로만 한정을 했고요. 지금 보시면 제가 참고차 그 실험 전 기간하고 실험 기간을 나눠서 했고요. 보시면 이제 대조군이 이제 회색이고 저희가 실제로 실험한 데가 노란색인데 보시면 점프를 크게 했죠. 실험 기간에서 그런 걸 보실 수가 있고 저 갭이 실제로 누구나 좋아하는 컨텐츠를 보냈을 때만에 발생하는 그 정도의 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이게 제가 혼자 한 게 아니었는데요. 예, 함께 해주셨던 감사한 분들 말씀드리면은 일단 처음으로 이 과제가 사실 엄청 도전적인 과제였어요. 왜 그러냐면 푸시라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보수적인 그 매체거든요. 그 수단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템이 전과정 자동화니까 이제 되게 검수나 이런 거에서 되게 조심해서 전반적으로 진행을 했어야 됐는데 이제 저희가 이런 거 제안해 드렸을 때 이제 저희한테 믿고 맡겨주셨던 애니스 지선님께 감사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같이 과제 진행하면서 이제 과제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피드백 많이 주셨던 미셸, 미영님 감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같이 실험하면서 막 분석하고 아이디어 내고 또 하고 저희 사실 많이 망했었거든요 실험하다가. 근데 이런 거 같이 하고 그리고 결정적인 아이디어였던 재발송하고 저희가 성능이 많이 뛰었거든요. 그래서 저 재발송 메커니즘을 처음에 제안해 주셨던 이제 자경님, 로이스 감사 말씀드리고 저희 추천팀에서는 이제 기술 개발 위주로 했었는데요. 그 재발송 그 모듈을 이제 이론적으로 탄탄하게 만들어 주셨던 헥터 양준님 그리고 이제 유저별 선호도 예측 그 모델이 이제 실시간으로 계속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뤄야 되는 데이터도 많고 데이터 파이프라인도 복잡하고 그리고 얘가 꾸준히 성능이 그 안정적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잘 해주셨던 희경님 그리고 이제 컨텐츠 자동 설정 모듈하고 이제 전반적인 저희 시스템 유지 보수하기 쉽도록 잘 개발해 주셨던 동희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말씀드립니다. 자, 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